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1월 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 발표와 3시 반에 이루어질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관망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지입니다. 10월 한 달간 6.8% 급등한 금 가격이 순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중국의 제조업 부진이 한몫했다는 분석인데요. 전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제조업 경기 위축의 기준선인 50보다 낮은 49.5로 나오면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란과 튀르키예 등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판매 금지 조치 단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 증시에서는 3차 오일 쇼크의 공포가 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국가들을 향해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유대 민족주의 정권에 대한 석유와 식량 수출 경로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ECB 위원이자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요아킴 나겔 총재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10월 낙폭 확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와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또 동시에 달러 강세와 높은 국채 수익률 속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오늘 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우리 대응 전략과 시장 이길 수 있는 방법 방송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맞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졸투 보고서가 좀 이따 11시, 한 4분 남았네요. 저 보고 중요 지표죠. 거기에 있고, 내일 또 11월 FOMC 회의가 있죠. 결과가 있죠. 3시 반에 이제 파월이 발언할 텐데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새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장 마감이 되고 나서 또 애플 실적이 있죠. 그래서 내일 또 새벽이 산 넘어 산이다. 상당히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11월, 오늘 1일이잖아요. 11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그런 달이었어요. 근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코스피도 분위기 안 좋고 뭐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썩 좋진 않는데 자, 어쨌든 내일 새벽에 파월이 좀 좋은 소식을 안겨줘서 11월을 좀 즐겁게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결을 간절히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 또 고용 지표 중요한 게 또 있죠. 그 발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버리고 이제 하디 씨가 또 유가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전략을 한번 꾸며서 시간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토픽들이 있는데요. 이 FOMC, 애플, 국채금리 다양한 이슈들 오늘 방송 통해서 전부 다 함께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천명 맞선님과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방송 초반에 함께 단타 전략까지 잡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깨 시장의 상승과 하락 양방향으로 매매가 가능하면서 매일같이 시장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전략 주실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 이후 지금 오일과 골드 상승하고 있고요. 이 S&P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다우와 파운드, 유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 차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네, 현재 지금 빨간불 켜고 있고요. 0.42% 상승하면서 14,552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50분을 기점으로 이 고점을 기록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도 실시간으로는 지금 음봉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FOMC 금리 결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이 관망세가 보여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도 최근 며칠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26일 날 저점을 기록하고 4거래일 연속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 FOMC,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 이후에는 이 애플의 실적 발표와 함께 빅테크의 변화, 그리고 미증시에서 이 국채금리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그 단기적인 관점과 이 중장기적인 관점 내에서의 전략까지 오늘 함께 철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도 보겠습니다. 네, 오일 오늘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무려 2%가 넘는 2.31% 상승하면서 82.9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실시간 개장 이후에는 좀 횡보하면서 이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장 직전에는 짧은 시간 동안 이 저점과 고점 동시에 기록해주면서 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의 모습 한눈에 봐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거래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루는 상승, 하루는 하락. 굉장히 시장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함께 공급과 수요 이슈에 의해서 매일같이 이 상승과 하락이 반대가 되면서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향 석유 판매 금지 조치 단행 조짐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지금 이 빨간불 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우리가 이 장기적으로까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끌고 나가야 할지,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가 또 차로 찾아볼 수 있는 그 자리값이 있는지까지 계속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골드 보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0.21% 상승하면서 1998.9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프리장부터 횡보를 했습니다. 1994선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상승과 하락 없이 좀 지루한 모습 연출되는 모습 보였고요. 이 개장 이후에 이 23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윗꼬리가 긴 장대 양봉이 지금 출현을 했었죠. 하지만 고점인 2005.9선을 기록하고 나서 다시금 빠지면서 2000선을 깨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굉장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2000선을 돌파했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을 깨고 내려와서 이 1989, 1990대 선을 계속해서 횡보해 주다가 지금 이 11시 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좀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또 수요 위축 가능성 속에서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과 움직임 가져봐야 할지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차트 움직임 속에서 함께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보시죠. 네, 유로는 현재 0.36% 하락하면서 1.05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도 일자로 횡보하는 이 어려운 대응에 지금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골드와 마찬가지로 23지선에는 굉장히 윗꼬리가 긴 장대 양봉까지 출현을 했다. 그 상승분은 모두 반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 0.4%가량 하락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유로에서도 이 금리 또 장기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발언까지 한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든 글로벌 이슈들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에 대한 차트와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 단타 상품과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봐야겠죠? 네, 마수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뭐 여지없이 나스닥이 되겠죠. 자, 오늘 중요 지표가 9시 15분에 ADP가 있었고 고용이죠. 민간에서 내는 거. 11시에 이제 아까 졸투 구인 구직, 물론 이제 제조업 지수도 있었지만 자, 잠깐 좀 보니까 제조업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조금 안 좋구나. 결국엔 지수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자, 졸트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저번 달에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와 서프라이즈를 연출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도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서프라이즈를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지금 보니까 상황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 정도 서프라이즈 연출했으면 하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주춤하냐 이거죠. 결론은 뭡니까? 내일 새벽 3시 또 3시 반에 파월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지금 완전히 대기 모드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죠? 새벽 3시까지 앞으로 이제 4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장이 상당히 지금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빨리 들어갈게요. 오늘 짧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처음 거놓은 자리가 우리 아까 제가 항상 이제 나오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미리 이제 뭐 저희가 디스커션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이 자리였는데 항상 아쉬운 마음 조금만 일찍 들어갔더라면 그죠? 어차피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자 14570에서 14580 사이 거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1차적으로 14540에서 1차 청산을 익청을 하실 걸로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는 14510까지 한번 가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짧게 가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죠? 내일 새벽 3시에 FMC 회가 있고 또 인텔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긴장을 많이 하시면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제가 드리는 값도 결코 작은 가격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뭐 100틱, 뭐 거의 200틱 가까이 그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상당히 이 어려운 시장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기술적으로 잠깐 볼게요. 네. 자, 오늘 고점이 14,581.50이에요. 여기서 지금 딱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팽이형이 딱 떴죠. 그러니까 상단에서 팽이형이 떴다. 팽이형 음봉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럼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가 또 팽이형이 또 한 번 나아졌죠. 아까 11시에 졸투 발표가 떨어지면서 그러면 두 번의 팽이가 나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두 번째 여기 이제 두 번째 팽이가 나오고 지금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한 번 더 나아진다면 말 그대로 이 밑에 장대 음봉이 상당히 세게 나아준다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보시고 오늘 캔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MACD 보세요. 각도 완전히 꺾이고 있죠. 여기서 MACD 시그널이 음봉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주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리 잠깐 옮겨서 그죠? 어차피 내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나스닥을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기술적으로 일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화면 내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오늘 나스닥으로 단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천명 마스터님 같은 경우는 이 진입가를 14,570포인트에서 14,580포인트 그 사이에서 저항 받는 경우에 매도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1차로는 14,540포인트에서 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차로는 14,510포인트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항상 정말 방송 통해서 단타를 통해 수익을 내주시는 천명 마스터님 오늘도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함께 복귀 까지 이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제시해드린 단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다, 초보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매매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중에 계속 함께 모든 전략과 또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함께 공부하고 시작할 수 있을지 그 모든 전략과 내용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시장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나스닥 계속해서 어떻게 좀 봐야 할지 그 관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일봉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S&P 항상 왔으니까 이 미국의 3대 주세에서 가장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모델은 S&P 500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간단 강의할 때 S&P 500은 심층 분석을 해서 논리로 더 확실하게 근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일봉이죠. 일봉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자, 6월 달에 어떻게 됐더니 여기 보시면 이쪽 보세요. 지지해지면서 올라갔어요. 이 가격대에서.
선을 딱 그으면 이렇게 일치가 되는 어디든지 자, 이 선이라는 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에 몇 번 나와서 지지와 저항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6월 달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8월 한 중순 한 20일경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타치를 해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 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가 여기가 어떻습니까? 지지면서 지지죠. 현재까지 지지 때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다가 또 지지를 한번 해줬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올라가서 완전히 이제 뚫렸죠. 뚫린 상태인데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려고 어떤 발악을 하고 있으나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엘리어트 파동 원리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9월 말 정도에 1차 상승 파동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한 10일경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동시에 2차 파동, 하락 파동이 이어졌고, 현재 이제 마지막 3파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관건은 뭐예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 건원선, 여기가 아마 아까 고점 그 라인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오늘 새벽 3시에 여기서 안 올라가고 다시 한번 하락 조정파가 나와준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럼 어디까지 만약에 제가 일단은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맨 하단에 보면 이게 362평선이 딱 밑에 있어요. 자, 이걸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메이저들 있잖아요. 세력가들은 장기 이평선까지 가려고 하는 습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가 지금 122평선을 벌써 뚫었죠. 그죠? 자, 밑에가 여기 361평선, 240몇, 죄송합니다. 242평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뚫릴 수 있겠죠. 이게 14,140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날짜를 잠깐 보면, 잠깐 날짜를 볼게요. 네. 이걸 날짜를 보면 이때가 10월 26일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내일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뭐냐? 자,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자, 아까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파월이 매파적을 발언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놓고 보는 거죠. 그죠? 내일 이것도 보고, 내일도 상당히 시장이 변동스러울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게 해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내일까지 14,140을 좀 바라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단타의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내용들 방송 이후에도 이어가기 원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식시장 대응하기 어려운 힘든 시장이 이어가고 있더라도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정확하게 읽고 정확한 전략 통해서 수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천명 마스터님 방송 이후에도 정확한 전략과 강의 이어가 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어떻게 처음 시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골드 현재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18% 상승은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 큰 상승과 하락보다는 횡보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골드인데요. 오늘 전략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 제가 보기엔 관망을 하시는 게 아주 관망.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골드는 반비례 관계 있어요. 디커플링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근데 갑자기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이슈화가 대두가 되면서 안전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금이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당히 지금 높은 위치에 있어요. 106을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고 어제 같은 106점 후반대까지 한번 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태면은 골드가 그저 힘을 못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한번 2000 지금 캔들 하면 이게 5분봉인데 이거 뭐 이런 캔들이 다 있네요. 순식간에 이 한 캔들 자체가 이렇게까지 움직일 정도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쟁의 이슈 때문에 변동성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방향은 맞더라도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그죠. 이게 지표라는 게 달러 인덱스하고 얘하고 모든 게 100% 맞는 건 없어요. 맞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걸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이 활용을 잘 하셔야지 맹목적으로 이거는 이거다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투자에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달러 인덱스가 도대체 오늘도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 달러 인덱스에 생소하신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달러 인덱스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제가 보기엔 내일까지도 관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주말에 또 어떤 핫 이슈가 또 지금 이팔 전쟁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나간다 아니면 일보 전지 일보 호텔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내일까지도 관망하시면서 투자할 상품 많잖아요. 굳이 투자 상품 많은데 이걸 굳이 건드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봉도 한번 잠깐 볼게요. 일봉. 네. 일봉도 보시면 자 일봉도 보세요. 지금 보면 그죠? 일봉도 어쨌든 이게 10월 27일이네요. 저번 주 금요일이 되겠네요. 금요일 날 윗꼬리가 세게 달리면서 그죠? 영망치 패턴을 보여줬는데 결국에 2000이 저는 데드라인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이 7월 31일이죠. 벌써 이제 3달 전 얘기인데 자, 요때 같은 경우에 일단은 1차, 2차의 어떤 쌍봉 패턴이 지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치가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 매매를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자 2천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2천에서 저항을 만약에 받아준다면 여기서 짧게 수익을 내는 거는 제가 권장을 드리는데 이거를 굳이 오늘 하지 마시고 그죠? 내일 한번 오늘 저녁에 늦게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왜냐하면 FOMC 때는 오늘 이제 권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2천이 오늘 변동 라인이 될 거예요. 향후 계속 변동 라인. 그 이상은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내일이라도 이걸 보시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전략을 단타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관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골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골드는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속에서 내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또 언제 어느 포지션으로 진입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 방법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들어오셔야지 맞선이가 함께 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먼저 이 방송 초반에 단타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잠시 한번 좀 리뷰와 함께 질문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선님, 이 방송 초반에 주셨던 게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바로 진입도 성공을 하고 수익까지 났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더 욕심도 생기실 것 같고요. 어떻게 그 이후에 전략까지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일본 곡구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거기가 어떻게든 최상단의 변동 라인이라고 본된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한 번 여러분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완전히 고가 놀이라는 거죠. 고가 놀이. 상당히 네.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에 나왔을 때 또 매도, 고가에 나왔을 때 매도 전략만 하면 해서 수익을 또 짧게 가져오는 것도 팁이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아까 캔들, 그죠? 팽이형 캔들이 2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고점 근처 할 때 또 매도. 그것만 노리십시오. 여기서 이 정도면 다시 네. 매수로 가겠지 했다가는 또 깨끗하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윗꼬리를 계속 강력하게 위에서 자꾸 눌러내리잖아요. 눌러내리고 지금 보셔도 MACD가 어떻습니까? 현재 플래팅은 돼 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가려고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RSI도 그죠? 매도의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상당폭 제한적이다. 조금 기다렸다가 나는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어. 네. 그러면 한 번 더. 고점 근처에서 매도로 또 짧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수익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초반에 이 생방송 실시간으로 바로 차트를 보면서 단타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 10분이 되지 않는 시간 만에 큰 수익 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 주셨던 이 자리값부터 이 10분 동안 수익 난 거를 좀 계산을 해본다면 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100틱이 일단 100틱이 그러니까 100틱에서 150 사이에 다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럼 네. 100틱만 따져도 일단은 5불이니까 그러면 이제 500불이죠. 네. 500불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약 되죠? 55만 원 정도. 그렇죠. 한 네. 60만 원 정도. 그죠? 작은 금액이 아니죠. 60만 원 넘죠. 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짧은 시간에 그 정도 수익 내기 쉽지 않죠. 그죠? 웬만하면 월급쟁이 뭐 파트타임 이상 나오죠. 그죠? 고액 연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면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어차피 투자라는 거는 있잖아요. 즐겁게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이 1000명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다음 주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경제에 오셔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성공적으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도 주식시장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올해 종목을 끌고 나가는데도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오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하게 수익을 내봤습니다. 네, 내가 하지만 아직 해외 선물 도전해보지 않았고 이전에 해외 선물을 하면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방법으로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방송 이후에도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내일 실시간으로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마스터님만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좀 어떤 내용과 어떤 주제에 대해 좀 이야기를 이어갈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 하셨고요. 네. 자, 일단은 결국에 이제 내일 또 하이라이트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고용 지표죠. 내일 또 발표를 하는데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참 수요일부터 그죠?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까지 너무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가 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제공을 해드려야만 어떻게 돼요. 한 주를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서 11월 첫째 주를 즐겁게 보내면서 주말을 해피하게 보내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유가 정말 요즘에 핫 이슈죠. 저 유가 되게 사랑합니다. 많이 매매해서 좀 투자를 내고 수익을 좀 내고 싶은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자, 어쨌든 잘 우리가 이걸 또 우리가 분석을 좀 하면 수익을 또 안정성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이제 좀 이따 23시 30분에 유가 또 발표가 있죠. 뭐 예상은 뭐 일단은 뭐 감소 이 원유 재고가 좀 감소로 돌아선다 그랬는데 자, 요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게 감소가 되면 어떻게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유가가 내려가고 또 증가가 되면 유가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이게 지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거 지표를 오자마자 그냥 미리 있잖아요. 지표 매매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 정말 리스크 너무 큽니다. 일단 지표 발표하고 나서 적어도 5분에서 10분은 보고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가는 지표 발표 후 5분에서 10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매매하셔라. 그런 디테일한 기술적 분석도 내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셔가지고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시장 보면서 궁금했던 그 모든 내용들 실시간으로 질의응답까지 하면서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참가를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5일에 대한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지금 5일 같은 경우는 2.3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 전략 바로 함께 짚어볼게요. 네, 마스터님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와 매도, 이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늘은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벌써 2.33% 그죠? 뭐 어제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또 오늘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음봉 양봉이 바뀌는. 어제는 하락보다 오늘 상승이 더 크죠. 그래서 오늘 이제 관망을 좀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제가 강연회 때 내일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일봉을 일단 분석을 좀 먼저 하시자고요. 그래야지 내일 또 연속적으로 이제 저 강연에 오시면 감이 오시니까 그렇게 좀 일봉을 먼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8월 한 이제 10일경이죠. 여기서 일단은 저항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저항 받아주고 여기 밑에서 이제 60평선 근처인데 여기서 지지해주면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슈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가 조금 이제 불거졌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슈가 대두되면서 95달러를 이제 9월 28일에 딱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유가가 많이 뛰는 게 아닌가 염려를 했지만 다행히 예상보다는 뭐 많이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제 10월 20일 날
또 약간 분위기를 또 이상하게 만들어갔지만 여전히 90달러를 못 넘어가고 지금 82달러에서 85달러에서 지금 행보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요 선이 아까 마치 지지 저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8월 달에 여기서 저항을 받아줬고 현재는 지금 거의 며칠째입니까? 거의 일주일 가까이를 계속 저항대를 형성하면서 85달러 어떻게 돌파를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란이 뭐 아까 또 뭐 이스라엘 뭐 석유 판매 금지하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이 뭐 원유에 대한 어떤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원유 생산국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킬레스건은 이제 복병은 저거죠. 이란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게 된다면 골치 아파지죠.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 물동량 20% 넘게가 거기서 오가는 상황인데 이란이 그런 행위까지 할까? 저는 쉽지 않아 봐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란 분위기가. 왜냐, 팬데믹 때부터 저 18년 이제 트럼프가 핵 이제 제재 조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팬데믹까지 이어면서 이란 경제가 지금 되게 상당히 민심도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슬람 국가라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올라가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 않느냐. 그래서 매스 80달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은 또 양봉, 내일은 음봉. 뭐 그런 상황들이 핑퐁 게임을 상당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유가가 정말 일부 뭐 어제 월드뱅크에서 나왔죠. 뭐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5달러는 올라가기 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관망하시면서 내일의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어떤 상품, 어떤 전략, 어떤 방향성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는 오늘은 관망이 유리한지까지 정확하게 함께 체크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천명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제일 중요한 이슈 파악 함께 하면서요. 방향성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자, 오늘 일단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목요일마다 이제 수요일 이제 이번 11월부터 수요일이죠. 변경이 됐는데. 자, 이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제 주식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오늘 집중해서 좀 들으셨으면 간절한 바람이 있겠고요.
자, 이것도 뭐 파생도 뭐 마찬가지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제가 몇 번이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뭐 시향에 대한 얘기인데 기술적 분석 일단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 자,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 선물에 관심은 있는데 나는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시 전까지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 기초 과정부터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JP 모건 회장, 다이먼 회장이죠. 자, 이 양반도 이제 저번 주에 주식을 팔았어요. 다 판 건 아니고 일부 팔았던. 자, 이걸 왜 팔았냐 이거죠.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JP 모건이 거의 4%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는데, 자, 일단 JP 모건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시청자분들 또 낯선 분도 계시니까 일단 어떤 회사인지는 먼저 알고 그리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JP 모건은 IB 기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 기업이나 뭐 정부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쪽에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어떤 투자를 해나가면서 자기 어떤 이득을 챙겨가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 전 세계 거의 1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올 3월에 어땠습니까? 소형은행들, 시그니처 등등 한 두세 개 은행이 상당히 안 좋았죠, 상태가. 근데 바로 이제 워렌 버핏하고 JP 모건하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빠르게 복구를 해서 원상태로 돌아섰죠. 자, 그만큼 이 기업이 상당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죠? 그냥 미국이 밀어주는 기업이다, 국영 기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JP 모건 회장이 한 4월인가 5월인가 한국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뭐 대선까지 나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아직은 뭐 얘기가 없는데, 뭐 그만큼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워렌 버핏 못지않는 엄청난 재력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JP 모건 회장이 취임한 시기가 2005년도에 취임을 했어요.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계속 재임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을 여태까지 판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3번 아주 세게 샀어요. 아주 세게 샀어요. 그 3번 세게 산 스토리를 여기 보면서 좀 이따 결론을 좀 짓도록 할게요. 자, 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다시피 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저점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 뭐 그죠? 이거 컴퓨터도 AI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샀을까요? 그죠? 이거 우리가 작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 횡보를 했죠. 자,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2012년에 이제 그때 주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건 거두절미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하자. 뭐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2012년에 런던에서, 그죠?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러면서 또 한번 폭락장을 연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보세요. 야, 어떻게 저점에서 잡아갖고 이게 수익을 또 내죠? 참 신기해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그죠? 어쨌든 갔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가다가 요 최근이죠. 2016년에, 그죠? 2016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왔어요. 여기죠. 그죠? 경기 침체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에너지 때 급락을 한번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때 여기서 또 저점에서 샀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때? 3번의 그 자산 가치들이 JP 모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났죠. 그리고 JP 모건 회장 자체도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3번의 빅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번에 던졌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결론은 뭐예요? 자, 이 사람은 냉정히 따지고 JP 모건 회장이기 전에 내부자예요, 내부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내부자가 매수라면 강력한 호재죠. 그죠? 강력한 호재. 그죠? 호재. 자, 근데 매수. 그죠? 자, 매도라면 어떻게 돼? 매도라면 어떻게 돼? 매도하면 악재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를 팔진 않았지만 어쨌든 분위기상
일단은 JP모건 회장이 봤을 때 야, 조금은 쉬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올해만 해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지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컨디션에 달려 있지만 결국엔 내일이 되겠죠. 내일 어떻게 이제 파월이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주식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다이먼 회장이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매도를 일부 주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이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상황을 보고 상황이 안 좋다면 또 매도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JP모건 회장이 일단 일부 주식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녹록치는 않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JP모건 회장도 지금 주식을 판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면서 시장의 이슈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해 주셨던 단타 전략 통해서 역시나 매도 전략으로 이 10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 주셨고요. 계속해서 시장의 양방향 매매가 모두 가능한 해외 선물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와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CNN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발표되는 게 있어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해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탐욕스럽느냐 이게 이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업데이트가 돼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우리 분들한테 제가 매일매일 이걸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피어네요. 피어죠. 그럼 공포스럽다는 얘기죠. 그죠? 공포스럽다는 얘기. 이게 9월 달만 해도 아마 여기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80이 넘었어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어떻게 됐든 일단은 공포스럽다는 얘기죠. 공포스럽다는 얘기. 자, 근데 현재 이제 숫자가 가면 올라갈수록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은 제일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아직 피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녹록지 않다.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차트가 나와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S&P가 바로 요 얘기예요. 자, 화면을 조금만 키울게요. 여러분들도 크게 보셔야 되니까. 네. 여러분 잘 보이시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여기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초집중하셔야 돼요. 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125일이 이평선이에요. 네. 155 이평선.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제가 이동평균 SMA가 있고 EMA라는 게 있어요. 장기에서 쓸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있고 단기에서 쓸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바라보는 이평선 구조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외우는 이평선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해외 기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하니까 해외 기법을 써야죠. 그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도 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그 기법 설명을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평선 구조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125 이평선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느냐. 자, 결국에는 이제 125 이평선이라는 거는 장기 추세의 초입 단계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자, 어떻게 됐든 1월 달, 그죠? 1월 달에 뭔가 좀 내려오는 더 싶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1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 1월 달 누가 봐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월 초까지만 해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죠? 한 3월 저 아시잖아요. 결국에 이제 아까 소형은행 사태들. 잠깐 일주일 만에 바로 복구가 됐죠. 그러면서 계속 원회장을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기 추세의 초입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지지를 해줬잖아요. 지지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 그죠? 거의 7, 8월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엔 이거 어떻습니까? 제 기법 나와서 몇 개를 소개시켜드리죠. 여기 이평선에 딱 보면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강력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또 200일, 300일, 400일 등등 이평선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22, 이거 CN에서 바라보는 거는 122 오평선이 어떤 추세, 초입이다. 그래서 이것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자, 9월 말이죠. 9월 말, 공교롭게 여기 또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면서
얘가 이제 저항을 한번 받아줬단 말이에요. 저항을 받아주다가 여기서 횡보를 일단 하고 있지만, 그죠? 근데 여기다 이제 쌍봉이 나와줬죠. 쌍봉이 나와주면서 4,400을 완전히 깨버렸죠. 깨버리면서 지금 아직 내가 차트를 좀 볼 수가 없는데, 실시간 리얼 차트 볼 수는 없는데, 4,200에서 지금 아마 횡보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내일까지,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봐야 되겠지만, 자, 4,4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호재가 작용을 해준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S&P. 자, 아까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 3대 지수가 다우하고 S&P, 나스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스닥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우하고 S&P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안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P가 스탠다드다. 이걸 딱 보시면서 딱 두 가지 선만 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잠깐 지우고 이거 제가 서머리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 4,400만 먼저 보세요. 4,400이 자 최종착력. 만약에 4,400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 준다. 그러면 상승장이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4,200 내일까지죠. 그죠? 아마 내일이 또 안 되면 또 뭐 11월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거고. 그죠? 자, 4,200을 저항을 받고 내려가 준다면 어떻게 돼요?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제가 이거 차면 잠깐 내려. 나스닥도 궁금해 하시니까 나스닥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거는 실시간 리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심리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네, 매일같이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선물시장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슈를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 밑에 있는 이 차트와 인덱스 그리고 장기 이평선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시장의 심리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나스닥까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자,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아까 16,636까지 왔어요. 왔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요게 14,700 정도, 14,700 정도가 되겠네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저번 주가 14,948, 종가가 14,265니까 14,800 정도. 800, 그러니까 이거 내일도 간단해. 14,800까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걸 보시고요. 거기가 올라가면 지속적인 상승, 내려가면 하방이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생각보다 또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상당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여기 선을 또 거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짧게 보시길 잘한 거예요. 이거 짧게 안 봤으면 어때요? 오늘 또 완전히 상당히 힘든 시간이 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 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모두 함께 파악해봤고요. 계속해서 함께 전략과 공부 이어가기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대응 이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내일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온라인 소통까지 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오전과 오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 참가 방법은 QR코드 통해서만 가능하니까요. 방송 종료 직전까지 들어오셔서 모든 전략과 이 참가 신청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14,570에서 80선에서 저항 확인 후 매도하라고 하셨고요. 익절은 1차로는 14,540포인트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 3시 30분 FOMC 8월 매파적 발언 후에 하락 조정파가 나오게 된다면 240일 이평선인 14,14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골드인데요. 내일까지 관망 후에 이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확인 후에 대응하라고 하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2,000달러 저항 확인 후 단기 매도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 이슈로 급등락 거듭 중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 완화될 때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